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지휘재산연구원의 전정화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휘재산 이슈와 대응 전략이라는 이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긴 하였습니다만은 발표 내용 중에 대응 전략은 사실 없고요. 제가 이제 문제 이슈들만 좀 생각을 이제 발표에 담고 그래서 함께 이 대응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서는 이제 5G 지휘재산 그리고 이 5G 기술 환경 변화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과 상표의 문제에 집중을 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따라서 현재 기존의 산업재산권 법인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것으로 발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예, 앞서 이제 5G에 대해서는 5G와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제 저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5G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 초고속 모바일과 높은 보안성과 대용량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던 굉장히 새로운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가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교통과 교육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AR, VR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달을 할 때마다 무언가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무언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 컴퓨터가 등장을 하였을 때 기계의 시대에서 컴퓨터의 시대로 바뀌었고 대량 생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인터넷이 등장을 하였을 때에는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의 영역을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던 정보 혁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컴퓨터는 한정된 공간에서 컴퓨터가 있는 공간에서만 그런 이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다면은 모바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모바일이 그리고 또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접근 혁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정보혁명, 접근혁명, 공간혁명은 이제 어떠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명명해 본 것이라서요. 이 접근혁명은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점점 환경이 변화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이 AR, VR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은 다시 한번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그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컴퓨터 화면 또는 모바일 화면 안에서만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 화면 밖으로 그런 공간들 그리고 사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5G와 함께 연결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이 확장이 되었으며 초저지연성, 속도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차 없는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화면을 넘어서 공간에서 어떠한 사물들을 디지털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R, VR 시장은 당연하겠지만 디자인 영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3D 프린터, 3D 스캐너, 또 증강, 가상, 혼합현실, 홀로그램 등이 디자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업에 어떻게 접목시키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역량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로 최근 시대에 있어서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2016년을 기준으로 103조 원 정도가 이제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비슷한 산업 규모를 봤을 때에도 이제 디자인 관련한 산업들이 매우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향후 디자인이나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디자인을 보다 이제 확실하고 잘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가 요청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디자인 보호의 기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디자인 보호법에서 과연 새로운 기술들을 새로운 디자인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발달에 따라서 디자인의 영역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으로 체화된 물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이긴 하였습니다만은 새로운 디자인의 영역들, 디자인 접목된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레이저 가상 키보드라든지 이제 공간이 아닌 빛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레이저 키보드라든지 또는 안경이라든지 어떤 특수 기계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것들, 또 공간 안에서 구현되는 이제 홀로포테이션이라든지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홀로그램 또는 AR, VR 같은 경우가 특히 5G 시대와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 5G 시대에서 이제 그 초기의 AR, VR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성능을 요구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했지만은 실시간 전송이 미비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좀 발전이 더뎠다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은 5G 시대에서는 초저지연성의 확보를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에서는 AR, VR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 AR, VR 기술이 좀 접목되어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는 도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전의 도서는 이제 책에서 나오는 그림만을 봤다라면은 지금은 그 도서를 이제 컴퓨터, 이제 스마트폰 등의 어떤 화면으로 그 책을 바라보게 되면은 도서 밖으로 특정한 그래픽이 송출되는 그러한 증강현실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헤드마운트 마스크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계, 안경 같은 기계를 잘 쓰게 되면은 증강현실 기술과 그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AR 헤드셋 또 AR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영역에 대해서 잠깐만 좀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마스크 이제 헤드플레이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으면 이러한 영상들 실제 앞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그 특정한 기계를 쓰고 바라보게 되면은 내 손 안에 특정한 디자인 또 특정한 물품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화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디자인들이 등장을 하였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증강현실 도서에서 구현되는 이제 영상으로 구현되는 그래픽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또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헤드셋을 착용하였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존재하는 가상현실 그래픽 같은 경우가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한편으로 화면 밖으로 파업돼서 나타나는 그런 그래픽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마지막 4번은 사실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또 이제 하나 곽강받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겠는데, 이제 미래에는 자동차가 단순히 운행이 중심이 아니라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안의 내부 디자인이 보다 이제 중요해질 것이라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안의 내장 디자인 전체가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픽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이미 2차원의 화상 디자인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만 이런 화상은 이제 물품 그 자체 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물품이라고 해석을 하여서 액정 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면 디자인에 나오는 화상 디자인과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3차원
그래픽, 화상 디자인은 약간 다를 수가 있게 되겠는데 표시부 밖에서 또는 표시부의 경계에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아예 화면 밖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그러한 디스플레이들도 지금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제 사례는 삼성이 최근 이제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사안이 될 수가 있겠는데 아예 화면 밖으로 어떠한 이제 그 그래픽이 구현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과거에는 화면 안에서만 이제 구현이 될 수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그 디자인의 영역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실제 이제 디자인 보호법 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즉 이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은 디자인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패널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화면 밖으로 구현되는 그래픽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들 예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수면 트래커의 이제 영상이라든지 또는 게이트 박스 안에 있는 나오는 이제 홀로그래픽 영상이라든지 시계 밖으로 나오는 시계 프로젝션 핸드폰 같은 경우에 송출되는 영상은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기가 약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종래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물품과 또 예술적 특징의 분리가 가능한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물품과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디자인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창작 디자인, 첨단 교육이나 의료계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의 디자인 보호법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라는 목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산업발전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권이라는 보상 또는 배타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디자인을 창작하고 그런 창작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을 조금 더 유인하고 창작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디자인 보호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디자인 보호법은 당연하겠지만 물품성을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성을 벗어나는 디자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자면은 이제 크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고전적인 논의로서 물품성이 없는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긴 하지만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그 전체라든지 건축 디자인이나 장식과 배열 같은 예컨대 음식의 배열이나 음식을 놓는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도 물품이라고 보기 약간 애매한 영역.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는 이제 국가들도 일부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기술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AR, VR 또 이제 MR과 관련한 그래픽 디자인들이 존재할 수 있겠고 홀로그램과 같은 물품이 아닌 그래픽 디자인들도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차원 영상 이미지는 화면으로 구현되었을 때에는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화면 외로 구현되었을 경우에는 출원이나 권리화가 불가능하고 당연하겠지만 3차원 영상 이미지도 그 자체로는 출원이나 권리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등장하지 않은 미래 기술 디자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3D 렌더링 기술을 활용한 이제 안면 마스크라든지 여러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그래픽 디자인들도 아마 등장을 하겠죠. 현재 우리의 디자인 보호법을 이제 물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물품 밖을 벗어나는 디자인 보호법에 있어서 개정 방향 역시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면한 신기술의 등장에 대해서 현재의 디자인 보호법의 원칙을 고수를 하면서 물품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보호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화상 디자인이 물품으로 평가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면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화상 디자인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래픽 디자인의 보호 영역도 이제 보호 범위를 점차 늘려 나가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이제 물품이 아닌 것을 물품으로 간주를 해서 보호 범위를 늘려 나가는 것이 타당할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물품성을 완화를 하거나 또는 물품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거나 아예 더 나아가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물품성을 전면 배제하는 그러한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품성을 완화하거나 물품 해석 기준을 바꾸거나 또는 물품성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이 산업 재산권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관점 그리고 우리 고유의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필요성에 의한 논의뿐만이 아니라 범부처와 또 여러 영역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제 보호 대상, 보호 범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사실 이런 가상 증강 현실에서는 보호 대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침해 문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디자인과 같이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는 디자인의 모방 행위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현실 세계에 있는 디자인이 가상 세계에서 이미지로 구현되는 경우들도 존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현실 세계의 디자인이 가상 세계에서 이미지로 구현되는 경우에 가상 세계에서 별도의 디자인권을 받아야 되는지 또 디자인권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타인에 의해서 나의 디자인이 가상 공간에서 송출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AR, VR과 관련되어 있는 상표 사용의 문제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라고 하는 법이고요. 상표법에서 보호하고자 라고 하는 것은 이 표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상 세계와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간에 있어서 이제 상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상품이라는 것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상품만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면은 디지털 공간이라든지 특정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 무언가도 상표 또는 상품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런 상표 심사 기준에서 시대에 의한 변화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은 통상의 상품의 개념을 벗어나는 그런 무언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AR, VR 등에 대한 이제 기술 시장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본의 이제 후나코시 야스시 대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상 공간은 실제 세계의 대체제가 아닌 평행 세계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래서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누구나 가상 현실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에 가상 공간에서의 소비가 활발해지고 상품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가 부여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실제 세계에 있는 상품이 가상 세계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상 현실 속의 인플루언서 등에게 뭐 이제 캐릭터라든지 이제 캐릭터를 넘어서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주기 위한 어떤 상품 등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현재에서는 이제 국내외에서 디지털 상품, 이제 기존에 있는 상품을 넘어서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디지털 상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과세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의 구분이 아닌 상표법상에서의 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상품에 대한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이거나 동산, 부동산일 것, 또 반복 거래 가능성이 있을 것, 법령상 거래 금지 품목이 아닐 것, 또 독립상 거래될 것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상품 등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인가 또 갖추고 있지 않다라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표법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상표의 사용 문제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나누어서 조금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거래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규모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향후에는 이 AR 가상현실이나 또는 증강현실 공간에서의 상품 거래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공간에서는 이런 상표가 종래처럼 상품에 부착돼서 표시되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송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2016년에 상표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상표를 사용하는, 즉 전기통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개정된 법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강현실 부분에 있어서 증강현실 광고와 상표법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증강현실 상황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에 준하는 이제 그런 문제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차원 키워드 광고가 가능할 것인데, 실제 이제 3차원 키워드 광고에서 예컨대 어떤 이제 그 디스플레이 기계를 쓰고 화면을 바라보았을 때 맥도날드의 어떤 상표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타 브랜드의 광고, 예컨대 맥도날드를 인식을 하자마자 바로 버거킹의 위치를 알려준다라든지 그러한 형식의 광고를 실시를 하거나 또는 상품이 나타내거나 마음대로 변경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증강현실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매우 크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표법상 사용인지 또 침해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실 상품이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존재를 하고 있고, 반대견해로서는 증강현실 광고로는 사람들이 실제 그런 수요자들이 혼동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견해 때문에 상표적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갈리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앞으로 향후 증강현실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법의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현실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는데, 아예 이제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현실 공간에 있어서는 그런 가상현실 속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현실 속의 상품을 구매를 한다라든지, 또는 반대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가상현실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라든지 특정한 상품을 구매한다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타인의 상표를 표시를 한다라든지, 또 현실 세계에 있는 지식재산권이나 보호되는 디자인, 상표 등을 추가함으로써 가상현실에 기여하는 문제 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한 없는 자가 가상현실에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다라든지, 또는 타인의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업무상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라든지, 이렇듯 가상세계의 상표를 현실세계에 적용하는 문제, 반대로 현실세계의 상표를 가상세계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상표법 침해인지 아닌지, 침해라면은 우리의 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도 역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법도 발맞추어서 빨리빨리 변하면 정말 좋겠으나, 이제 법적 안정성과 기술 변화라는 그러한 양측을 조화롭게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신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한 법 제도를 뒷받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술의 발달과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의 지식재산법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재산법의 원론적인 목적인 어떤 이제 독점권과 배타적인 이용에 대한 반대로서 현재는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이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어떤 특정인만이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발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형으로 서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재산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혁신에 대한 지자산 정책 역시 개방 또는 폐쇄 중에서 물론 어떤 양극단 중에 한쪽에 손을 들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확실히 좀 노선을 정해서 우리 법의 전반적인 발전을 논의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산업재산권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